수도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 연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자궁근종 어떤 질환이죠? 네, 자궁근종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그 자궁의 특정 부위에 생기는 양성종양인데요. 네. 이제 자궁이 우리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궁의 대부분인 조직이 평활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도 근육의 일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육 가지고 움직여서 월경도 배출하게 되고 또 임신과 출산을 겪었을 때 출산할 때 아이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의 근육 조직에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으로 생기는 거고요. 저희들은 자궁근종을 옛날 표현, 한의학적 표현으로 멍울의 일종인 징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멍울을 징하라고 하는군요. 네, 이 징하라는 것은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어혈이 쌓여서 생긴다라고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네. 이 어혈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피가 터졌어, 멍들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혈액이 느리게 흐르거나 느리다 못해 정체, 이렇게 고여있는 부분, 고여있는 상황 이 자체를 어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궁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멍울을 표현한다. 그걸 근종, 현대 용어로는 근종이라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멍울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자궁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자궁근종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근종이 생각보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 이제 우리가 연구한 걸 보면 국내 가임기 여성 중에 한 절반에 해당이 되는 40~50%가 자궁근종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단발성,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또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작은 때는 겉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상 중에 하나인 월경통 같은 거라든가 월경의 덩어리가 나타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니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네. 요새는 이제 정기 검진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나타났는데 나 너무 무서워요라고 하시는데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매년 검진을 통해 근종의 크기가 커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태를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관찰을 하시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산부인과에서 근종을 수술로 권유하는 경우는 기준이 6에서 7cm 정도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1~2cm짜리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진을 통해 보면 저는 중간에 있다 없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진 시에 좀 있으면 제가 열심히 자가치료해서 좀 없애놓고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내다가 네. 또 이제 저도 건강 상태가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환자가 많아서 피곤하거나 이러면 또 몇 년 후에 또 생기고 그럼 또 그거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이래서 있다 없다 했었는데 정기 검진만 자주 받으시면 너무 염려할 수준이 아니시니까 일단은 안심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물론 여성들에게 좀 흔한 질환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잘 알아차리기 힘들기도 하고 검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네네. 그렇게 해서 근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네네. 좀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자궁 근종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자궁근종은 크게 환경적, 유전적인 요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요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따른 체형의 서구화 또는 이제 비만인 경우 또는 여성 호르몬의 이제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다 노출이 돼 있다든가 이제 또는 이제 출산율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출산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그놈의 스트레스요. 그리고 특히 음주나 흡연 중에 흡연이 자궁근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제가 흡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많이 방해된다는 상식적인 선을 떠나서 모세혈관을 즉각적으로 흡연은 좁아지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욱 좋지 않고요. 네. 또 자궁근종은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에 대부분 가임 연령기, 우리가 이제 월경을 하는 때, 이런 때 생겨서 폐경 이후에 작아지는 경향성도 있고요. 이게 현대로 올수록 20대의 미혼 여성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기본적으로 아랫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자궁근종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 이제 우리가 정기 검진이라든가 이제 검진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일반적이지만 네. 이럴 수는 있어요. 자궁 근종의 위치, 자궁 전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이게 있다든가 또는 이제 크기가 뭐 제가 2, 3cm, 1, 2cm는 일반적인 예라고 했는데 네. 막 이게 수술 권고 기준이 6, 7cm 막 이런 거라든가 또는 한 개의 단발성이 아니라 막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개수가 여러 개에 따라 증상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증상을 설명을 드릴게요. 월경량, 생리량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든가 또는 월경시의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막 뭉글뭉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네. 수 있다든가 또는 생리 기간이 아닌 때 출혈이 발생해요. 이제 이런 거를 부정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요런 부정출혈 또는 심한 생리 불순. 3, 4개월, 뭐 5, 6개월에 한 번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과적인 질환으로 오셨더라도 이게 복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꼭 하복부가 아니래도 상복부를 눌러도 하복부의 통증이 유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기혼인 분들 중에는 부부관계 시에 통증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복부, 그 배꼽에서 배꼽 아래에 있는 부분을 아랫배를 하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하복부에 압박감이 심해서 나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이런 분도 있고 또는 소변을 보고도 남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잔뇨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것도 근종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변비라든가 복부 팽만,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거나 본인이 막 불러서 답답하다고 하세요. 이게 이제 팽창이 돼서 장을 압박하여 변비가 배를 이렇게 팽창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 케이스가 생각나는데 네. 제 환자분 중에 실제 근종 크기가 12cm셨어요. 근데 6cm 이분은 이상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럼요.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죠. 두 근데 배네요. 이분은 이제 검진도 안 받으셨을 뿐더러 저한테 예. 오셨을 때 월경불수는 원래 있었던 걸로 그냥 치부하셨고 사실 내과적인 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복진하는 와중에 상복부를 복진해도 하복이 아프시고 또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하복을 복진하는데 정말 덩어리가
근종 덩어리가 외부 촉진으로 촉진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가 문진을 통하고 맥진을 통하니까 월경불순도 너무 심하시고 덩어리가 네. 너무 심하셔서 제가 산부인과로 빨리 전원을 시켰어요. 수술하시고 수술 후에 조를 위해서 재방문을 하셨는데 하복의 느낌이 이런 근종이 크면 올 수 있다라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자궁근종은 한의학에서는 어혈과 혈행의 불균형으로 보기 때문에 파어법을 써요. 이 파어라는 의미는 어혈을 깨트린다라는 뜻인데요. 네. 즉 어혈을 없애고 혈행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 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혈행과 어혈을 없애는 한약과 침구요법과 약침요법을 동시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구법이라는 건 뜸치료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걸 저를 비롯한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구법을 굉장히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다양한 또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자궁질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예방법도 끝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궁근종은 그 사이즈를 줄이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도 아까 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저도 막 환자 많이 보거나 너무 힘들 때는 몇 년 있다 다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자궁 환경을 좋게 해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어혈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자궁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오래 앉아서 진료를 하지만 특히 현대 여성의 경우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요새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보정 속옷이라든가 몸을 드러내는 그 스키니진 같은 의복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런 것의 영향으로 자궁 내 하복의 혈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예전보다 많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주의하시고 자궁 혈류를 개선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또 딱 붙는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자궁근종의 증상, 또 예방법, 치료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지금까지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전해드렸습니다.